4월 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호사법 제정안인데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직회부가 돼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총파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문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직 간호사 한 분을 전화로 만나볼 텐데요. 간호법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 대한 실태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간호사와의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PA로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반 간호사로 6년 근무하고 현재는 PA로 일한 지 1년 됐습니다. 자, 지금 PA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시는데 PA가 뭐예요? PA는 진료 보조 인력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간호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병원마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대부분 의사 처방을 입력하거나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해서 의사를 돕고 의무기록이나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력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현재 1만 명 정도로 수산되고 있습니다. 10,000명? 네. PA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분들만 10,00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 PA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간호법 제정안하고도 아마 직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PA의 어떤 그 업무 가운데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환자 상태를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제 일상적인 업무지만 불법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의사가 구두로 말한 걸 의사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의사의 이름으로 전산에 입력하고 이걸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 처방 단순 처방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지시 없이도 여태까지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처방을 내기도 하고 의사의 출근 시간 전에 환자에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약을 입원 중에 계속 먹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지금 어떤 수액을 연결하거나 끊어야 될지 혈액 검사가 일찍 나왔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그런 업무를 한다면 이건 지금 현행 의료법 위반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실 PA로 일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거를 뒀다가 만약 의료사고가 터지면 이거는 불법 의료행위다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를 아예 뿌리 뽑아야 된다는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의료법을 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 규정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의사의 지도가 없이도 사실상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을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국 통틀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요? 네, 이게 인력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은 추산이 안 되는데 보건의료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을 때 1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10,000명 정도로.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우리 간호사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겪은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의사의 업무인데 의사의 지시 없이 이런 일까지 했다. 혹시 이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 근무하는 PA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술을 할 때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한 명이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PA는 피부 절개를 의사와 함께 절개하거나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가면 그 뒤에 환자의 피부를 혼자서 봉합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비수술과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설명 관련한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다른 병원에 가져가는 진단서, 진료 소견서,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로 입원했는데 다른 과에 협의 진료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뇌경색이 의심돼서 신경과를 보거나 할 때 이때 협의 진료 의뢰서를 PA가 작성하기도 하고 또 웃기는 얘기기는 한데 병원의 의사가 새로울 경우에는 PA가 처방을 내는 법이나
우리 병원에서 가능한 검사, 처방이 이루어지는 절차 같은 거를 새로 온 분에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건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병원 시스템적인 부분이라 기존에 있던 피해액에 의존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간호사님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한정을 하면 제가 간호사님 어떤 과에서 근무하시는지를 안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간호사님과 같이 PA로 일하는 그러면서 의사의 어떤 업무를 대행하는 어떤 대신하는 간호사들이 꽤 있습니까? 네, PA가 채용되지 않는 과 빼고는 모두 있습니다. 심지어 외래에서 진료 보조를 하기도 합니다. 외래에서? 네, 좀 나이가 많은 의사분들이 오고 이러면 전산 시스템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옆에서 타이핑하고 의무 기록을 작성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PA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채용을 할 때 애당초 그럼 처음부터 PA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병원이 당당할 수가 없고 또 PA로 일하려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일해야 돼서 병원 업무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부 공고로 이미 있는 간호사 중에 PA를 뽑는데 지원자가 정 없으면 3교대로 채용해서 발령 대기 중인 간호사들한테 직접 전화를 돌려서 혹시 PA로 근무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고 직무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한 병원 같은 경우는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가 고발당한 적이 있다면서요? 아, 네. 삼성서울병원에서 그랬다고 되어서 저희도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고발당하는 걸 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PA 간호사를 두는 겁니까, 병원에서? 원래는 전문의를 전공의들이 서포트를 하고 처방을 돕거나 지금 PA가 하는 업무들을 해야 하는데 저희 병원 같이 규모가 좀 작은 종합병원이나 사실 이름을 다들 알만한 네임드 병원들도 PA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공의가 부족하고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요. 의사 수가 부족해서? 네.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거 불법, 편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일단 지금 간호법에는 PA를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PA 문제를 간호법이 손보지는 않는데 저는 음지에서 이렇게 계속 성행되는 PA 문제가 언젠가는 뿌리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에 처방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클리닉 개원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의사한테 책정되는 수가보다 간호사가 가져가는 수가가 되게 낮아서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거나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로 퀄리티 떨어지는 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의료 취약계층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간호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미 농업촌 보건의료 특별법에 따르면 보건진료 공무원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데 이들도 환자 진료 지침에 따른 처방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 간호법 제정안이 오히려 PA 합법화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저도 이 부분이 독립해서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간호법에는 PA를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이 법안을 보면은 간호사의 업무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의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PA 간호사의 업무는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PA 합법화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근거가 뭘까요? 물론 이건 의사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그러면 아무튼 의사 단체를 비롯해서 간호조무사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데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간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다 나머지 응급구조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들에 비하면은 병원 의료인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은 지방병원이나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에게 초음파 촬영이나 뭐 검체를 채열하거나 구급차 탑승을 하거나 간호사를 되게 와이드하게 부리거든요. 네. 그래서 타 직종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병원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뽑지 굳이 구분해서 응급구조사를 따로 뽑고 임상병리사를 따로 뽑고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 티오가 줄어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간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오히려 더 명확히 법에 명시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것 같은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어려운 인터뷰인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직 간호사 이야기 들어봤고요. 내일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